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3살 된 평범한 남자예요. 남들보다 결혼을 많이 늦게 한 편이지요. 청춘 시절에는 일한다고, 부모님 부양한다고 정신없이 살았고,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마흔 중반이 넘도록 제 곁엔 아무도 없더라고요.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어요. 우리 죽고 나면 너 혼자 어쩌려고 그러냐? 누군가 내 곁에서 밥도 해주고 말벗도 되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렇게 고민을 거듭하던 끝에 국제 결혼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당시엔 솔직히 망설였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줄까? 그런 의심이 없진 않았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막상 시작하니 기대도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한 결혼 업체를 통해 한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서로 프로필을 주고받고 사진도 확인했죠. 사진 속 그녀는 웬만한 한국 사람보다도 더 단정한 이미지였고 짙은 눈썹에 또렷한 눈매가 인상적인 여자였어요. 순간 혹시 이 사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 관계자를 통해 첫 만남을 가졌고 직접 본 그녀는 사진보다 훨씬 밝고 호감이 가는 인상이었어요. 말도 예의 바르게 했고 어디서 배웠는지 기본적인 한국말도 제법 잘하더라고요. 제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모습이 참 따뜻했어요. 물론 업체 측에서는 재촉이 심했어요. 이 여성은 인기 많습니다. 지금 진행 안 하시면 다른 분과 연결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서류도 순조롭게 됩니다. 이런 말들을 수차례 했지만 저는 최소한 시간을 들여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 만난 이후로 6개월 동안 한국 베트남을 오가며 연락을 주고받았고 중간에 영상통화도 자주 했어요. 그녀도 저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듯 했고 가족도 없는 저를 가족처럼 생각하겠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베트남 현지에서 전통 혼례를 올리게 되었어요. 베트남 혼례는 한국과 많이 달랐지만 그녀의 친척들과 가족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해 준 모습을 보며 정말 이 사람과 함께 잘 살아보자. 그런 마음이 굳어졌어요. 결혼식 후 그녀는 한국 비자를 받아 입국하게 되었고 저희는 본격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롭게만 보였어요. 진심으로 그녀가 저와 함께 평생을 살아줄 사람이라 믿었어요. 처음엔 나쁘지 않았어요. 서툰 말투였지만 그녀는 나름대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아침이에요 하면서 부엌에서 작은 반찬이라도 준비해두려 했고 마트 갈 때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물건 이름을 물어보며 한국어를 익히려 애쓰는 모습도 보였어요. 저도 그런 모습이 참 예뻐 보여서 시간이 날 때마다 산책도 같이 하고 간단한 단어부터 한국말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그녀가 외롭지 않도록 말벗도 되어주려고 했고요. 그렇게 점점 서로 가까워졌고 그러던 어느 날 자연스럽게 첫 관계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게 한 번뿐이었는데 놀랍게도 바로 임신이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기뻤어요. 50이 넘어서 처음 갖는 내 아이였고 그 사실만으로도 벅찬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제 나도 진짜 가정을 이루는구나. 내 삶이 늦게나마 출발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그날 이후로 그녀는 나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고 손을 잡으려 해도 슬며시 피하더라고요. 몸이 안 좋은가 싶어 걱정이 돼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입덧이 심해서 그래요. 몸이 너무 피곤해요. 배가 뭉쳐요. 그런 말들만 반복됐어요. 아직 배가 불러오지도 않았는데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자는 날이 많아졌고 하루는 제가 그녀 손을 살짝 잡으려 하자 깜짝 놀란 얼굴로 손을 툭 쳐내더군요. 그 순간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아내는 점점 말을 줄였고 같이 식탁에 앉아도 밥만 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임신 때문이라기엔 정서적으로 저를 밀어내는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그냥 넘겼어요.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임신한 여자는 예민하니까 피곤해서 그렇겠지.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녀가 이미 저와의 결혼 생활에 마음이 없었다는 걸요. 그리고 아이를 낳은 지 불과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날도 저는 아기 젖병을 소독하고 기저귀를 갈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녀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몸이 힘들겠거니 피곤하겠거니 싶어서 굳이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아기 재워두고 잠시 졸았는데 눈을 떠보니 그녀가 없더군요. 옷가지며 휴대폰이며 지갑 하나 남겨두지 않고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처음엔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혹시 산후 우울증인가? 엄마가 된 게 버겁고 무서웠던 건 아닐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건가?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연락은 전혀 되지 않았고, 그녀가 다니던 지인, 업체,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모르더군요. 아이를 혼자 키우는 건 정말 말로 다 못할 만큼 힘든 일이었어요. 게다가 저는 작은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장사는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쉽지 않고, 매출은 줄고, 하루 매출 몇만 원 벌어들이는 날도 허다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밤에 재우고, 그걸 다 혼자 감당하는 건 솔직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저는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80대가 넘은 저희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허리도 많이 안 좋으신데 며느리 없이 손주를 본다는 게 얼마나 황망하셨을까요? 어머니는 작은 주방에 쭈그려 앉아 야채 다듬고 김치 버무리면서 자꾸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결혼을 왜 그렇게 급하게 했냐? 도대체 그 여자가 무슨 생각으로 애만 낳고 가버린 거냐?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 한켠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도움을 요청한 건 나였는데 그 짐까지 얹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 또 죄송했어요. 이 나이에 엄마 손까지 빌려가며 애를 키워야 하는 제 현실이 참 서글프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한 달 가까이 흘렀을 무렵 집으로 등기우편 하나가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은 그녀였고 내용은 이혼 소송이었어요. 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혼인생활 중 폭언과 폭행이 반복되었으며 성적 강요와 신체적 위협을 견딜 수 없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 정말 황당했어요. 제가 언제 그녀를 때렸나요? 언제 억지로 무언가를 요구했나요? 그녀가 오히려 단 한 번의 관계 이후 저를 철저히 밀어냈던 건데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지만 그녀는 정말 진지하게 이혼을 하겠다는 뜻을 담아 보내왔어요. 아이는요? 아이에 대한 면접 교섭 의사 없음, 양육비나 양육권 주장하지 않음, 딱 잘라서 적혀 있더군요. 저는 묻고 싶었어요. 아이 진짜 안 보고 싶은 건지.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이, 저는 상관없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결혼이 처음부터 아이를 낳아 영주권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요. 그녀는 아이를 낳고 영주권이 확정되자마자 제게 등을 돌렸고 아이도 가족도 책임도 모두 버린 거예요. 그녀가 남기고 간 건 갓난아기 하나,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고소, 내용이 담긴 이혼 소장,
딱 그 두 가지였어요. 그녀가 보낸 이혼 소장을 들고 너무 억울하고 황당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서류를 보시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혼 사유가 남편의 폭력, 성적 강요 같은 불리한 사안으로 되어 있으면요. 이혼을 해도 그 여성은 영주권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유지가 가능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철컥하고 맞아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였구나. 그녀가 왜 그렇게도 억지스러운 내용을 만들어내며 제가 나쁜 남자인 것처럼 몰아갔는지. 그건 단지 이혼을 위한 명분이 아니라 영주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였어요. 만약 결혼 생활이 순조롭지 못했던 책임이 저에게 있다면 그녀는 영주권을 박탈당하지 않고 이혼 후에도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였어요. 그러니 억지로라도 저를 가해자로 만들어야 했던 거죠. 그녀는 혼인 생활의 진실이 아니라 서류 속 서술이 자신의 체류 자격을 보장해 줄 무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어요. 저는 정말 그런 적 없습니다. 폭행도, 폭언도, 그 어떤 강요도 한 적 없어요. 그녀가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기를 두고 떠난 것도 그저 임신 후 힘들어서라고 생각했고, 미워하기보다 걱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변호사님이 보여준 서류 속에는 그녀가 제출한 폭행 증거 사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본 순간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팔에 멍이 든 사진, 얼굴에 상처가 난 듯한 사진, 모두 제가 한 것처럼 위장된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딱 봐도 뭔가 이상했어요. 사진의 조명, 그림자, 피부색 톤까지 어딘가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정말 포토샵이더라고요. 누가 봐도 멍을 인위적으로 덧입힌 것 같았어요. 피부 위에 이미지를 덧댄 티가 너무도 났고, 무엇보다 그 사진을 찍은 날짜가 출산일 전후로 겹쳐 있었어요. 그때 그녀는 산후조리원에 있었고, 저는 출입조차 하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녀는 그 조작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저를 완벽한 가해자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한 아이의 아빠이자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진심으로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동안 그녀가 불편할까봐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조심하고 입덧이 심하다는 말에 밤새 죽을 끓여가며 챙겼고 임신 중엔 침대에 발도 안 들이밀 정도로 제가 먼저 조심했어요. 아이 태명이 적힌 아기 옷도 사두고 베넷 저고리 하나 고르는데도 혼자 눈물 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아이를 낳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고 이제는 저를 폭력 남편으로 몰며 이혼을 요구하더니 그 결과가 노래방 업소에서 일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인 통해 우연히 들은 얘기였거든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본 건 아니지만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해보니 사실이었어요. 그녀는 지금 영업이 한창인 노래방에서 손님을 받는 업소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요. 그게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노래방에서 일하는 것은 서비스 직업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영주권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도 아니어서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이를 낳은 이후 혼인 상태가 유지된 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사유가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그녀는 영주권 박탈 없이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녀는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고 아이를 낳자마자 모든 계획을 실행에 옮겼던 거죠. 이쯤 되니
결혼 자체가 계획이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사랑도, 가정도 그녀에게는 영주권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걸까요? 저는 지금도 그 작은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엄마, 얼굴도 모른 채 아빠 품에서만 자라나는 아이를 볼 때마다 정말 이게 맞나 싶습니다.